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청약 일정이 겹치는 이뮨 온시아와 바이오비주의 기업 분석 그리고 수혜측 결과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 둘 중 더 좋은 종목은? 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이뮨 온시아는 5월 7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고 5월 8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실권주 청약이 확정된 상지건설의 청약도 있습니다. 바이오비주는 5월 8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5월 9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총 3종목의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환불일은 모두 주말을 포함해 4일입니다. 이뮨 온시아의 환불일이 5월 12일 월요일, 바이오비주의 환불일은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원래 함께 청약이 예정되었던 DN솔루션즈의 청약은 철회되었고 키스트로는 연기되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청약이 예정되었던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청약이 철회되었고 링크솔루션과 파이논의 청약도 연기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뮨 온시아의 상장일은 5월 19일 월요일로 나와 있고 바이오비주의 상장일은 5월 20일 화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모두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뮨 온시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뮨 온시아는 항체 기반 면역 항암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제2의 렉나자와 같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가 목표입니다. 참고로 렉나자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국내 31호 신약으로 국내 항암제 중 첫 미국 FDA 허가를 통과하여 미국에 진출한 신약입니다. 이뮨 온시아가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C001 신약이 현재 임상 2상으로 가장 빠른 단계이고 IMC002가 임상 1A상, 임상 1B상을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는 비임상 단계로 앞으로 많은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뮨 온시아는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주로 다른 회사로 기술을 이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IMC001 약품만 국내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은 임상 2상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에서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임상 2상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도 있고 기술 이전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뮨 온시아는 이미 IMC002에 대한 중국 지역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규모가 무려 4억 7,05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5,4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2021년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중 6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계약 규모는 5,400억 원이지만 이미 수령한 금액은 90억 원 수준입니다. 이뮨 온시아의 지난 4년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IMC002와 관련된 기술 이전 매출이 지금까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뮨 온시아가 계약한 체결 규모가 5,400억 원으로 매우 크지만 계약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임상이 마무리되고 판매가 되는 시점에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임상 실패, 판매 실패 시에는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이전 수익이 매우 미미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상과 판매가 성공해야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이뮨 온시아가 목표로 하는 렉나자의 경우에도 2015년 임상이 실시된 이후 9년이나 걸려 승인이 되었기에 이뮨 온시아도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뮨 온시아는 기술 성장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그에 따라 SCI 평가정보와 이크레더블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술평가 등급은 A등급, BBB 등급으로 상장을 위한 최저 등급이었습니다. 먼저 A등급을 부여한 평가기관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뮨 온시아는 유한양행과 소렌토가 합작하여 설립한 바이오 회사이지만 소렌토의 법정 관리로 인해 소렌토가 보유했던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유한양행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뮨 온시아 기술의 원천 기술력이나 독창성, 연구 실적 등 기술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임상 결과가 좋으면 경쟁 제품 대비 시장성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BB 등급을 부여한 기관의 평가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온시아 신약의 기술적 차별성 및 독창성이 후발주자로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합니다. 역시나 임상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온시아는 아직 신약 개발 단계이기에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비교회사는 한미약품과 HK이노엔입니다. 두 회사의 평균 퍼 19.18을 이용하여 이민온시아의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2028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 517억 원에 적용퍼를 곱하여 주당 평가가액 5,301원을 구하였습니다. 이민온시아는 2028년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액이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IMC002 신약과 다른 신약들의 기술 이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임상 실패, 판매 실패 시에는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이전 수익이 매우 미미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3,600원입니다. 이번 수혜 측의 참여 기간수는 2,205건으로 매우 많았고 경쟁률도 897.45대 1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의무보유 합약도 건수 기준 9.61%, 수량 기준 8.22%로 낮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민온시아의 수혜 측 결과는 보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혜 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3,600원의 대부분인 91.25%의 수혜 측이 몰렸습니다. 공모가인 3,600원 미만의 수혜 측은 38건, 1.72%였습니다. 이민온시아는 확정된 공모가 3,6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628억 원입니다.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9.4%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773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57.41%로 매우 높은 편이고 규모가 크기에 금액으로도 큰 편인 444억 원입니다. 이민온시아의 기존 주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이민온시아의 최대 주주이고 최대 주주의 지분은 상장 후 3년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기존 주주는 대부분 벤처금융회사입니다. 벤처금융회사가 보유한 지분은 대부분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인 한양증권의 지분 일부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소액주주이자 전 임원인 두 분의 지분은 상장 후 1년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메리츠 S&P 신기술 금융조합 제1호 펀드가 37.3%, K바이오 글로벌 헬스케어가 21.9%로 상장일 매각 가능한 모든 주주들이 벤처금융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단가를 알아보면 액면 분할을 반영할 경우 2,270원에서 5,300원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의 대부분이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한중 NCS, 에이록스보다 조금 더 많고 더번코리아, ICTK보다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이민온시아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꽤 많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이민온시아의 정규직 직원 수는 25명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5,882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82억 원으로 배정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50% 등급의 경우 최대 3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6,84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입니다.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는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이 100%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구주 매출을 진행하는 주주는 이민온시아 자사주입니다. 자사주의 구주 매출 대금은 회사로 그대로 입금되기에 구주 매출이 없는 신주 모집 100%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민온시아는 상장일 공모가 3,6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4,400원, 하한가 60%는 2,160원입니다. 청약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비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비주는 히알루론산 기반의 스킨 부스터 및 필러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는 수출 전문 기업입니다. 먼저 스킨 부스터 제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제품이 피부 보습, 재생과 탄력, 주름 개선과 관련된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필러 제품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스킨 부스터 매출이 필러 매출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 절반 정도는 제품이 아닌 외부에서 단순히 납품받는 일반 상품 매출입니다. 이어서 내수와 수출 비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비주는 수출 비중이 2024년 기준 77.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 크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베트남 매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이 있기에 외교적 갈등에 따른 무역 제재나 규제 등으로 인해 점유율 하락 및 매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비즈는 2024년 매출이 급등하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급등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23년 상품 매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입니다. 바이오비즈에게 중요한 제품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회사로 다수의 화장품과 관련된 상장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했습니다. 비교회사들의 평균 펀은 25.5일입니다. 2024년 발생한 순이익 81억 원에 앞에서 구한 평균 배수를 이용하여 주당 평가가액 13,342원을 구하였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은 31.42%의 할인율이 적용된 9,100원이었고 상단이 그대로 공모가로 결정되었습니다. 바이오비즈의 수혜 측에는 매우 많은 2,466개의 기관이 참여하였고 경쟁률도 매우 높은 1,094.25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 가격도 평균보다 높은 건수 기준 10.14%, 수량 기준 12.48%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바이오비즈의 수혜 측 결과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혜 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상단 9,100원에 가장 많은 88.04%의 수혜 측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상단 미만의 수혜 측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단을 초과한 수혜 측도 11.23%나 되었습니다. 바이오비즈는 확정된 공모가 9,1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369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8.16%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86억 원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준 주주 비율은 31.32%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금액으로도 그리 크지 않은 121억 원입니다. 바이오비즈의 최대 주주는 청담 글로벌입니다. 청담 글로벌은 절반이 조금 넘는 50.8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담 글로벌이 보유한 지분은 상장 후 30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청담 글로벌이 낯익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2022년에 상장한 코스닥 기업입니다. 자회사인 바이오비즈보다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벤처금융 지분 일부가 상장일 매각이 가능하고 그 외 투자조합, 법인 지분, 개인 지분 일부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스마트 WE 초기 기업 펀드 1호가 36.6%, 경기하나 버팀목 재기지원 펀드 2호가 20.9%로 투자조합 및 기관 투자자 비율이 대부분인 84.4%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취득단가를 추정해보면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반영하면 2021년, 2022년의 투자자의 단가는 5,066원에서 5,933원입니다. 최근인 2024년 투자한 투자자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높은 12,200원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지분 대부분은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비즈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아이지넷, 더즌보단 조금 더 많고 대진 첨단 소재, 단밀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바이오비즈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엔 3%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바이오비즈의 정규직 직원 수는 40명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4,314만 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가 2,250주, 금액으로 약 2,050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연봉을 감안할 때 1인당 배정 규모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68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그룹 청약 등급의 경우 37,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1억 7,062만 5천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청약 증거금은 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바이오비즈는 상장의 공모가 9,1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6,400원, 하한가 60%는 5,46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뮨온시아와 바이오비즈의 공모주 청약, 그리고 상지건설의 실권주 청약이 겹치기에 청약자금을 분배해서 청약하셔야 합니다. 실권주 청약이 진행되는 상지건설은 4월 1일만 해도 주가가 3,000원이었지만 이미 퇴임한 사회이사와 연관되어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가 크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상지건설은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무려 10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3,000원이었던 주가가 56,400원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하락이 시작되었고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53.46%나 하락한 주가입니다. 상지건설의 실권주 공모가는 22,850원으로 현재 주가는 15%의 수익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실권주 청약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으면 5월 20일 화요일은 되어야 권리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래 주가가 3,000원에 불과했던 상황이라 기존 주주분들은 5월 20일까지 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 것 같습니다. 상지건설 유상증자의 청약률은 기록적으로 낮은 5.85%입니다. 실권이 무려 94%나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지건설의 원래 주가가 3,000원대였던 만큼 실권주 청약의 리스크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번 실권주 청약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주 청약인 이뮨온시아와 바이오비즈를 비교할 때 상장 유통 물량, 기존 주주 비율을 놓고 비교해보면 바이오비즈의 압승입니다. 바이오비즈의 상장 유통 물량이 이뮨온시아의 딱 절반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둘 다 균등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례는 규모가 작은 바이오비즈에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비즈를 청약하시고 자금이 남는다면 이뮨온시아도 적당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의 규모가 커서 리스크가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